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2025년 12월 15일 포틀랜드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직후 한 골든스테이트 팬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담아 구단주 조 레이코백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발 이 팀을 위해 뭐라도 좀 하세요. 스테픈 커리가 매일 밤 50점씩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지미 버틀러는 왜 파워포워드로 뛰며 낭비되고 있나요? 진짜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답장은 단 2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구단주 조 레이콥의 아이폰에서 발송된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만큼 좌절감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경기 방식부터 선수 기용에 대한 코치진의 의중, 그리고 리그의 흐름까지 확실한 건 버틀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왕조 설계자이자 그 누구보다 승리에 집착하는 구단주의 이 이례적인 감정 분출은 단순한 답장이 아닙니다. 현재 13승 14패, 서부 컨퍼런스 8위까지 밀려난 골든스테이트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포틀랜드전에서 커리는 48득점을 퍼부었습니다. 37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엄청난 퍼포먼스였죠. 하지만 팀은 131득점을 넣고도 136점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경기 후 스티브 커 감독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농구가 아니라 육상 대회를 하고 있다며 자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상 대회란 골든스테이트가 잘하는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 오펜스가 실종되고 상대의 빠른 템포와 운동 능력에 강제로 끌려다니는 난타전이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의 가장 큰 비극은 수비의 첫 단추인 볼 컨테인먼트, 즉 볼을 가진 선수를 저지하는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포틀랜드는 이 경기 전까지 3점슛 성공률 리그 29위의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그런 팀에게 20개의 3점슛을 허용한 이유는 앞선 가드들이 상대의 첫 번째 돌파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너무 쉽게 페인트존으로 파고드니 도움 수비가 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외곽의 슈터들이 노마크 찬스를 맞이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퀸튼 포스트는 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비에서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격권마다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시즌 클러치 상황에서 5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버틀러 합류 직후 보여줬던 그 노련함과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 번의 실수에 팀 전체가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커리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는데 버틀러의 존재감은 무언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미네소타전에서 커리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던 구간, 즉 버틀러가 코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시간 동안 버틀러는 4포지션 연속으로 공 한 번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버틀러 영입의 핵심 가치는 커리 없는 구간의 경기 안정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든스테이트는 너무나 무작위적인 공격 흐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을 잡으면 던지는 시스템 안에서 버틀러의 최대 강점인 계산된 침착함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커 감독도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버틀러는 더 리듬에 태워야 하며 내가 더 잘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버틀러는 단순히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모제스 무디는 버틀러는 팀의 우위를 만들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가 공을 쥐고 수비를 끌어모아야 다른 슈터들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지금 버틀러는 수비와 리바운드 같은 꾸준한 일에 치이며 본인의 리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커 감독이 선택한 카드는 전공법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실험을 멈추고 선발 라인업을 고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커리, 무디, 버틀러, 그린, 그리고 퀸튼 포스트로 이어지는 조합입니다. 이 라인업의 핵심은 7피트 센터 퀸튼 포스트의 전면 배치입니다. 사실 포스트는 대회 시즌부터 수비를 못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포스트가 뛸 때 수비 지표가 월등히 좋았죠. 실제로 그가 코트에 있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실점은 무려 9.7점이나 줄어듭니다. 커 감독은 그동안 팀의 상징이었던 드래먼드 그린의 센터 카드를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그린을 파워포워드로 옮기고
포스트를 센터로 세우는 빅 라인업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높이와 리바운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린은 센터로 뛸 때 내가 더 공격적일 수 있지만 4번으로 뛰며 팀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필요한 희생이다라고 수긍했습니다. 커 감독은 커리의 출전 패턴도 파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2쿼터와 4쿼터 중반에 투입되던 커리를 이제는 쿼터 시작과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버틀러가 커리 없이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커 감독은 커리가 4쿼터 시작을 함께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력 소모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중간에 에너지 레벨 저하를 막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망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나단 쿠민가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쿠민가는 이번 시즌 내내 공수 양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시즌 출발은 좋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야투 효율은 급감했고 팀 수비 로테이션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결국 로테이션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커 감독은 최근 다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쿠민가는 지난 한 주 연습에서 정말 환상적이었으며 나는 그의 노력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라고 공언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1월 15일 트레이드 마감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팀은 쿠민가가 가진 잠재력을 코트 위에서 다시 증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인 윌 리처드가 뛰지 못하는 이유는 쿠민가와는 정반대입니다. 리처드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팀의 로스터 밸런스 때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선발로 나설 때 리처드는 훌륭한 슛감과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커 감독은 현재 수비 안정화를 위해 모제스 무디와 베테랑 위주의 로테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리처드는 2번과 3번을 오가는 가드 자원인데 현재 골든 스테이트는 이 포지션이 포화 상태입니다. 커 감독은 리처드에게 베테랑들이 먼저 리듬을 찾아야 하니 이해해달라고 직접 양해를 구했습니다. 리처드 본인은 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현지에서는 리처드 같은 재능 있는 선수를 벤치에 썩히는 것이 팀의 자산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가 이번 시즌을 이대로 마치게 될까요? 골든 스테이트의 소식통 팀 카와카미는 현재 팀의 상황을 단기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5년 뒤나 10년 뒤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리의 커리어 끝자락에서 우승 반지를 하나 더 추가하느냐 마느냐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2월 5일 트레이드 마감일이 팀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카와카미는 골든 스테이트가 쿠민가와 미래 1라운드 지명권들을 패키지로 묶어 대대적인 로스터 정리 트레이드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팀은 많은 선수가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깊은 뎁스를 가졌지만 정작 클러치 상황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보태줄 제2의 옵션이 부족합니다. 레이코 구단주가 이메일에서 노력 중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시장에서 공격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레이콥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의 자산을 팔아 현재 우승 가능성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는 경영자입니다. 버틀러를 데려올 때처럼 이번에도 모두를 놀라게 할 거물급 자원을 영입하기 위해 주머니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와카미는 커리가 팀에게 포기하라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팀이 더 강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공은 마이크 던리비 단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지금 골든 스테이트에 필요한 건 새로운 혁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잘했던 모습을 되찾는 일입니다. 바로 커리와 버틀러라는 두 기둥이 가장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커 감독은 현재의 논란을 끝낼 열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완벽한 공식을 찾았다. 실책을 줄이고 수비를 강화하며 커리와 버틀러가 번갈아가며 경기를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공식을 다시 복구하기만 하면 된다. 13승 14패라는 숫자는 분명 골든 스테이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패닉보다는 냉정한 진단이 먼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치진은 현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확고하고 구단주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주머니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골든 스테이트는 지난 2월의 기적을 재현하며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조의 문이 이대로 닫히게 될까요? 골든 스테이트가 마지막 반전을 위해 예열하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반격, 그 여정이 어떨지 우리는 끝까지 주목해야 합니다.